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제 2차 방정식이 마무리됐고, 오늘부터는 이제 중3 수학에서 꽂힌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2차 함수에는 어떤 꼴이냐? 우리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꼴이라고 배워 있어요. y는으로 식을 정리했더니 x에 대한 1차식이 나온 거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당연히 y는 이라고 정리했더니 2차식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배워요. 그럼 동일하게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게 이전에 배워야 될 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함수라는 게 뭔지 봅시다. 함수라는 게 뭐냐? 이 함수라는 거는 당연히 x라는 값을 당연히 대입했더니 오직 하나의 y 값이 정해지면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여기서의 그러한 함수식 중에 우리가 이번 중3 단원에서 배워야 될 건 2차 함수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 2차 함수꼴은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 y는 이란 게 중요하겠죠. 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구분하는 보면 동일합니다.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 당연히 안 되겠죠. 문자 x라는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도 우리는 차수를 구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될 건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범위 자체를 앞에서 배웠던 중3 처음 부분인 제곱근부터 따지자면 우리가 배웠던 이제 x 값에 또는 나오는 y 값의 범위는 실수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리수 부분이 아닌 실수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한 함수꼴에서 기본적인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볼 건데 이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를 찍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ax 플러스 b 우리 1차 함수 그래프를 봅시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 봅시다.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 봅시다. x 값이 0일 때 y 값이 1이고 x 값이 1일 때 y 값이 2며 x 값이 마일일 때 y 값이 0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 그려졌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순서상을 나타내고 점세개를 찍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x 값이 0일 때 당연히 y 값도 0일 거고요. x 값이 1일 때 y 값도 1일 거고. 근데 x 값이 2일 때는 y 값이 4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는 x값이 1이고 x값이 2일 때 증가한다면 일정한 양만큼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의 2차 함수 그래프는 일정한 양이 꾸준하게 점점 더 크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양수일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음수일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x값이 0, 그러니까 그래프를 말 그대로 밑으로 x축 기준으로 접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는 어려운 거 없이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어떤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y축 기준으로 그래프를 딱 접었더니 양쪽 모양이 동일하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한 점 y 값에 x 값만 놓고 보자면 y 값에 해당하는 x 값은 얘네들이 만약에 4라고 한다면 여기에 x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실 때 이제 여기서도 보시는 게 x 값이 0보다 작을 때 x 값이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실 거고 x 값이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러한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그래프고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봅시다. 동일하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소리는 뭔 말이냐? 동일하게 x축 기준으로 접었더니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 그래프의 특징도 알아보면 동일하게 원점을 지나고
이번엔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제곱일 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기본꼴 y는 ax제곱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때 a 값이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a 값이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보시면 그래프 자체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그랬지 x축에 대해 대칭만 이동시켰지 y축이 기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러한 대칭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르면서 이 그래프의 대칭축은 x는 0이 대칭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동일하게 우리 위로 볼록일 때 봅시다. x값이 0보다 작으면 x값이 0보다 작으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x값이 0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고 있죠. 잠시만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모양을 나온다라는 걸 y는 x제곱꼴에서 아시면 돼요. 해서 이 2차 함수의 기본꼴인 y는 x제곱의 형태를 받고 이 x제곱에서 이제 x제곱의 개수가 변할 때마다 볼 거예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인데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원점을 지나며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아까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x제곱의 개수인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이면 위로 볼록,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시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1일 때 1, 2일 때 4인 그래프와 1일 때 2인 그래프와 2일 때 8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와 이러한 그래프가 질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래프의 폭은 a라는 값,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형태로 동일하게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제곱 그래프의 관계를 따지자면 x축 기준으로 대칭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 그래프의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다면 a의 x제곱의 또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x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점의 용어를 알면 이 당연히 이 모양은 포물선이라 부르실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포물선을 반으로 딱 접었을 때 대칭이 되는 점을 직선을 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칭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 부를 건데 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보면 무조건 0,0인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0,0 꼭지점이 0,0인 그래프인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어려운 거 없이 문제는 계산하시면 되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문제를 예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배울 거는 평행 이동하는 형태인데 이 평행 이동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되느냐 어려운 거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동일하게 이제 y는 ax제곱의 그래프 형태를 봤다면 이번에 봐야 될 건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봅시다. ax제곱 x값에 뭘 대입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q라는 값을 더해주면서 변하는 값은 y값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프에서 y값이 변한다는 소리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알아둬야 될 거는 y값이 동일한 x값을 대입했을 때 y는 ax제곱이란 그래프를 그러면 원점이고 a값이 양수일 줄 아십시다. 따지면 아래로 볼록한 요러한 그래프가 나올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 q만큼을 더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그 q만큼을 y값만큼 이동시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동일하게 보시면 모든 점 같은 x값을 가질 때 y값들이 다 q만큼씩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꼭지점의 좌표 ax제곱의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0,0도 y축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0,q이고 대신 축의 방정식 당연히 y는 ax제곱의 축은 y축이었고 x는 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y축에 대하여 평행이동을 배웠으니 그 다음 배울 건 x축에 대하여 이동된 걸 형태를 볼 건데 x축 이동의 형태를 보면은 y는 a의 x-p제곱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요. 이 2차 함수 y는 ax-p제곱의 그래프는 동일하게 보시면 x값 봅시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 다음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를 볼 거예요. 그럼 x값에 1 대입하면 1,1이라는 좌표가 생기고 x값에 1을 대입하면 0,1이라는 값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0,0인 점 y는 x제곱의 0,0 그 다음에 y는 x-1의 제곱은 0,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0을 대입 0,0을 지나겠죠. 죄송합니다. 0을 대입하면 0,0을 지나겠죠. 그러면 0,0과 0,1 y는 x제곱 x값이 1일 때는 y값도 1이겠네요. 1,1과 x값에 1을 대입하면 1,0의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어보면은 이러한 그래프 형태가 그려질 거고 여기도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x축 방향에서만큼 우리가 뺀 만큼 평행이동이 된다는 소리예요. 1만큼씩. 이 그래프가 이동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위에서랑 동일할 때 y축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y축으로 이동을 했다면 여기서에는 ax-p제곱은 양쪽 방향 가로 세로인 x축 내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는 소리. 동일하게 y는 ax제곱의 형태에서 x축 방향으로만 p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p,0이 될 거고 축의 방정식 당연히 축도 x는 p라는 대칭축으로 변하게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x는 p다. y 값에 뭔가를 대입을 해도 무조건 x 값은 p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x는 p라는 건 직선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볼 때는 아까 전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형태는 x값이 0을 기준으로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고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x축의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그 기준이 0, x는 0이 아닌 x는 p가 기준이 될 거고 그 x는 p라는 값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p라는 것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요건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x값이 0보다 작을 때 x값이 p값이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0보다 감소한다.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기준은 p값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p값 x는 p 축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축방은 축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을 배웠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y는 ax-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입니다. 이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는 당연히 위에서 배웠던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을 다 이동한 것이고 따라서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도 p만큼 q만큼 다 이동했다는 소리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의 형태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다. 조심해야 될 건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면 x 대신 x-p 대입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y는 더해준다라고 하는데 봅시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x축 방향의 p만큼이면 x 대신 x-p 대입
y 대신 y-q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평행이동에서는 요 꼴을 외울 필요가 없이 평행이동이다.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다. 그럼 x 대신 x-p를 대입하시면 되시고,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다. y 대신 y-q를 대입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느냐? y 대신 y-q니까 y 밑에다 적겠습니다. y-q는 a의 x-p의 제곱이 될 것이며, 이 그림을 마이너스 q만 정리하면 y는 a의 x-p 제곱 플러스 q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형태를 알아두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때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풀어좀 봅시다.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추계 방정식을 구하래요.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x좌표, p값을 했으니까 x값은 부호 바꿔서 보시고 y좌표는 2가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했고, 추계 방정식은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 추계 방정식은 1,2를 기준으로 지금 그래프가 마이너스 3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럼 대칭축은 당연히 x는 1,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동일하게 밑에 것도 2분의 3,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추계 방정식은 2분의 3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좌표는 부호 바꿔서 y좌표는 그대로 온다. 이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헷갈리신다면. 하나만 더 봅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네요. 그럼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면 x 대신 x-1을 대입하라 그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y 대신 y 플러스 1을 대입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y 플러스 1은 2분의 7에 x-1의 제곱이 될 것이며,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2분의 7에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차 함수의 기본은 어려운 거 없이 사용이 될 건데, 우리 여기서 배우는 형태가 지금 y는 ax-p제곱 플러스 q의 형태라고 불러요. 이 꼴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의미하겠지만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차 함수 기본꼴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일반형이라고 부를 건데, 문제에서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주어질 거고, 얘를 표준형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같이 배우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습득해야 될 거는 이차 함수의 기본 형태, 꼭지점과 추계 방정식, 그래프의 형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당연히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차 함수 처음이었고, 꼭 여기를 꼭 이해하셔서 내일 다음 시간에 배울 이차 함수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